하늘도 공기도 한없이 청량한 5월의 하루. 경북 군위군의 한 시골 마을로 특별한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거대한 뿔. 육중한 몸매의 녀석들, 바로 사슴인데요. 어디론가 신나게 달려가는 사슴들. 매일 아침 7시, 사슴들에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새끼 잘 낳고.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 아저씨. 아우, 맛있다. 그래, 이 맛이야. 꼬맹아, 니도 와 먹어. 야. 자나깨나 사슴 생각뿐인 오늘의 주인공, 사슴농장 이유석 씨입니다. 이유석 씨의 농장엔 150마리가 넘는 사슴이 살고 있는데요. 긴 목에 전무늬가 아름다운 꽃사슴과 우아한 뿔을 자랑하는 엘크 사슴. 청정 환경 속에서 모두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직 사슴만을 위해 23년간 반복해온 일상. 매일매일 세심한 관심도 필요한데요. 이런 게 바람에 날아 들어와요. 그러면 이 비닐 같은 것은 이 사슴들이 뜯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뜯어 먹었을 때 위 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요즘은 1년 중 사슴들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시기랍니다. 얘들은 이제 암사슴인데, 엘크 암컷인데 지금 임신 중에 있어요. 이달 말경부터 6월 달 이럴 때 몽땅 암컷들이 새끼를 다 낳습니다. 간밤에 별일은 없었는지, 먹이는 잘 먹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안심이 됩니다. 이 사슴은 이 옥수수 같은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다른 사슴들은 다 이런 걸 잘 먹습니다. 또 어떤 사슴은 보면은 콩만 또 안 먹어요. 콩을 물에 불려서 먹이에다가 혼합해서 이렇게 섞어서 주는데, 어떤 사슴은 콩만 또 남깁니다. 식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수의 상징이기도 한 사슴의 뿔 녹용은 예로부터 면역력을 높이고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녹용의 영양 상태가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하는데요. 5월 말경에 요 큰 뿔들은 절각을 할 거예요. 5월 말경부터 6월 한 중순, 6월 말 요때까지 이 사슴들이 뿔이 다 잘립니다. 겨울이 되면 영양분은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뿔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봄철에 채취해야 합니다. 보통 가축들은 사람이 곁에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이 사슴은 좀 야생 기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곁에 가면 달아납니다.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런 특수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대롱을 통해서 입으로 불어서 사슴한테 이 마취약이 투여되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고 예민한 성격의 사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디 마취가 잘 돼야 할 텐데요. 23년차 베테랑답게 한 번에 성공! 나이가 좀 많습니다. 7살, 8살 정도 되는데 사슴의 수명이 한 15년 내지 20년을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녹용이 어릴 때는 적게 나오다가 차츰차츰 녹용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청년기가 되면은 한창 많이 나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움직임이 둔해지는 사슴. 이내 골아 떨어졌는데요. 뿔 무게만도 수 킬로그램. 완전히 마취된 것이 확인되면 자를 부분을 깨끗이 소독해줍니다. 최대한 고통이 덜하도록 신속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짐승을 좋아하는 내 마음에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고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저도
또 소득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은 뭐 다 들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뿔을 자르기 전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에서 미안하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균제 역할을 하는데요. 균이 여기에 침범 못 하게끔 상처 부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숫사슴이 마취돼서 누웠을 때 구충제 주사약을 곁들여서 투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른 녹용을 들고 이유석 씨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냉동 저장고. 오늘 잘라낸 이 녹용은 아주 녹용 안에 피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냉실에 들어가서 검냉을 시킨 다음 내일 꺼내서 세척을 합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비닐 랩을 감아서 장기간 보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를 응고시키기 위해 하루 동안 급속 냉동을 하고 나면 귀한 약재로 쓰일 녹용이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약재는 또 무엇일까요? 이유석 씨는 몇 가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약, 계피, 하수오, 숙지황 등 이 많은 한약재와 함께 녹용을 다려냅니다. 이런 약재에다가 약재의 무게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녹용이 들어가면은 순수한 녹용의 무게가 표시되겠죠.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낌없이 재료를 듬뿍 넣고 이젠 약탕기에서 진액을 우려낼 차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 이게 지하수인데 이런 식품을 가공하려면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옷 전 종목이 검사를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했는 이 물을 아주 안반수에서 올라오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건 뭐든 최고만을 고집한다는 이유석 씨. 마음과 정성까지 담아 꼬박 5시간을 우려내면 드디어 진한 액기스가 나오는데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녹용 대보탕 완성됩니다. 이유석 씨의 녹용 제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는 드물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상품 포장에 당당히 내걸었다는 거죠. 제 마음이 이 포장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키운 이 사슴의 녹용을 정성스레 다렸으니 잡수시고 믿고 드시고 건강을 챙기십시오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품에 대한 이유석 씨의 열정과 자부심. 함께 일하는 아내조차 남편의 이런 고집은 못 말린다네요. 포장은 이제 종업원도 하고 뭐 저도 하고 하는데 약 안치는 모든 녹용 써는 것부터 손수 혼자 다 하세요. 혼자 다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직원한테는 안 느끼고 이제 포장만 우리가 하고 하는 거지 사장님 다 하세요. 건강식품은 품질과 신뢰가 생명이라는 이유석 씨. 니콜제까지 도입한 그의 노력은 수억 원대의 연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친 부부. 이제 오늘 일과는 다 마쳤습니다. 피곤하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금년도 첫 사슴 절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사슴에만 빠져 쉼없이 일하는 남편이 아내는 때로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남았지? 당신 5분 전에 뭐든지 일을 전부 다 해. 10가지를 5분 전에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노. 너무 여러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내의 잔소리에도 그가 사슴 농장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 20여 년 전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한우 사육에 큰 실패를 해야 했습니다. 사슴 5마리로 재기를 꿈꿨지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손가락도 에리크 사슴 먹이통을 청소하다가 머리로 박은 이 완전히 절단됐습니다. 떨어져서 덜렁덜렁 걷는 것을 지금 봉합 수술을 한 겁니다. 온순해 보이기만 한 사슴이 번식기가 되면 맹수보다도 거칠어진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척추도 부러진 적이 있고요.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사슴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나,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되나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마지막 사업은 사슴이다.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사슴에 대한 애착과 열정은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다음 날 아침, 이유석 씨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네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제빵 공장.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공장 한켠에 쌓인 자루를 열심히 트럭으로 옮겨 싣습니다. 이것이 이제 팥을 삶아서 짜고 팥 껍질입니다. 이 흰 부분은 양대입니다. 양대 껍질인데 여기에 반쯤 덜 자란 이런 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사슴이 먹었을 때 영양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원료로 저는 아주 좋은 먹이를 공짜로 이제 수거해가 사슴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고, 이 공장에서는 매일 일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사슴 먹이를 또 줘야 되니까 매일 이 시간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옵니다. 사슴들에게 먹일 사료는 항생제나 항균제 없이 야생의 먹이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슴들이 좋아하는 밤 껍질도 듬뿍 넣어줍니다. 이게 콩이에요. 요즘이 한창 녹용이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콩을 같이 배합하고 있습니다. 이 참나무 잎인데 여기도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사료에는 칡뿌리, 옥수수, 두부비지, 쌀겨 등 수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일일이 수거해오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 제품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람 육체적인 노력, 노동은 많이 들어가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먹이를 먹은 사슴들이 바로 무항생제 사슴이 된 것이고, 그러한 고기를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정말 몸에 이로운 해가 전혀 없는 그런 고기가 되겠죠. 항생제 없이도 건강한 사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유석 씨. 이런 노력으로 2007년 경북에선 최초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연의 맛으로 사슴들 입맛을 사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꿀 자랄 때는 이런 영양분 많은 먹이를 먹여야만 녹용이 많이 자랍니다. 자, 많이 먹어라. 그날 오후 농장 한켠에 마련된 식당에선 손님 접대가 한창입니다. 농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사슴고기의 참맛을 홍보할 참인데요. 사슴고기 조금은 생소하다고요? 고소한 참기름에 간장 양념을 곁들이면 부드러운 사슴 육회. 여기에 올해 첫 생녹용과
갈비살구이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사슴고기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까지 전부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고기만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배부르게 많이 드셔도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사슴고기의 매력에 어느새 푹 빠진 주민들. 식탁 위에 사슴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머지않은 것 같죠? 아주 연하고 또 이제 삼하고 곁들여 먹으니까 부드럽고 담백하네요. 소고기보다가 육질이 부드럽고 입에 막 살살 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주 맛이 좋아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금세 또 일손을 걷어붙인 이유석 씨. 사슴 배설물을 싣고 간 곳은 농장 곁에 있는 밭인데요. 배설물을 퇴비로 쓸 뿐 농약은 전혀 치지 않는 유기농 텃밭입니다. 여기 사슴 초지인데요. 수수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1년에 한 3번, 4번을 빼먹이는데 아주 좋은 사료로 쓰여지죠. 유기농 농사 역시 사슴에게 좋은 먹이를 먹이기 위한 일. 이제 막 우물 틔운 이 새싹처럼 지금 이우석 씨의 마음에도 큰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또 잡수시고 효과도 보시고 정말 사슴을 키운 보람을 저는 거기서 느끼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슴을 키우고 질 좋은 녹용, 맛있는 고기 생산하는 데 주력할